자, 명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명제 2강제.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표현, 그러니까 시계에 나오면 그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 자, P라는 명제와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앞에 P에는 뭐 어떤 문장이 나오겠죠. Q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나 문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앞에 뭐뭐이면 앞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Q이다 이렇게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있죠. 서술어를 우리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 그래서 명제는 뭐뭐이면 앞에 있는 가정과 그 다음에 뭐뭐이다로 되어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 자, 이거는 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P 화살표 Q 이렇게 말을 하고, 읽기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P가 가정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Q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다 할 때, 자, 이것도 우리가 집합적으로 약속을 하나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 명제를 판별하게 돼요. 판별. 자, 판별하게 되는데 이 명제를 판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화살표를 하는데 이거에 포함 관계가 있어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화살표가 나가는 쪽으로 이게 이제 컨테인 집합과 집합 사이거든요. P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Q의 진리집합도 있을 거고, 진리집합이 뭔지는 저번 시간에 1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 터져 있어요. 이렇게 이지창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지창. 영어로는 컨테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자, 이게 성립될 때 이렇게 나가면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P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4의 배수.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배수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4의 배수가 가정이 되고 2의 배수가 결론이 되죠. P이면 Q이다. 자, 이렇게 할 때 4의 배수는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면 4, 8, 12 이와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 2의 배수는 2, 4, 6, 8, 10 뭐 이와 같이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걸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그 앞에 있는 거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뒤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거를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보면 그죠? 여기에 4를 가지고 있고 8도 있고 이 뒤에 10 뒤에도 이제 12가 나올 거거든. 12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게 포함되잖아요. 자, 이런 관계일 때 어떤 말을 쓰게 되면 이 말이 맞다는 거지. 어떤 말이 맞냐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게 되는 거죠.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자, 이거를 컨테인이 이렇게 됐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터졌을 때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터진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앞에 거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화살표가 갔을 때 P이면 Q이다. 가정에서 결론적으로 화살표가 갔을 때 이 말이나 문장이나 식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뚫린 곳에 이쪽으로 뚫린 쪽으로 나가니까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기를 하나 해봅시다. 뭘 필기하냐면, 그래서 P이면 Q이다. 다시 한번 화살표 이걸 나타낼 때는 화살표
P면 Q이다 할 때 화살표가 뚫린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화살표가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P에서 Q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실제로는 문장이나 식에서 이걸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참이다, 거짓이다. 가정이면 결론, P이면 Q이다를 참, 거짓을 판별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하게 되는데 얘를 잘 들어보세요. 자, 참, 거짓의 판별. 참, 거짓의 판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여기다 해도 되거든. 여기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제일 처음에는 교재에다가 원래 이제 좀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라고 하려 했는데 워낙 까먹고 막 포스트잇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접 이거 이제 문제집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띄워가지고 여기다 PPT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를 많이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잘 듣고 이거를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 이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이 이론하고 문제하고 그래서 좀 잘 듣고 자기 거로 조금 만드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참, 거짓을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필요 충분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증명하기 전까지는요 참, 거짓의 판별이야. 명제는 참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거짓을 판별하는 판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자,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의 배수 해보자. 2의 배수. 이쪽이 4의 배수. 자, 그래서 2의 배수이면,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면, 자, 볼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까? 말로 그냥 이렇게. 원서 날법으로 나열하기 전에 그냥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인가?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4가 숫자가 크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인가?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 이게 맞을까요? 자, 이럴 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면은 이거를 포함 관계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누가 크다고 했어? 아까 2의 배수가 더 많다 했지. 많잖아, 여기가. 2, 4, 6, 8 이렇게 나가고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2의 배수는 4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가냐면, 보라색 화살표로 해볼게. 이게 터진 쪽으로 나간다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이쪽은 안 맞는 거라. 이거 꽉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지.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 화살표가 4의 배수에서 2의 배수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야 참이냐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게 맞는지를 또 화살표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 문장에서는 틀린 게 되겠죠.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터지니까 이쪽으로 뚫리니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맞다는 거지. 자, 이거를 어느 말이 나왔을 때 포함 관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말이 어디서 어디로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포함관계.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 이게 화면에는 좀 크게 내가 쓰잖아. 여러분들은 작게 잘 써보세요. 화살표, 직접 날리기. 직접 날리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번이나 2번이나 다 마찬가지. 이것도 포함관계인데, 때에 따라서 포함관계 어느 쪽이 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그 이어의 배수, 4의 배수는 뭐 이렇게 많이 쓰니까 쭉 나열하면 어느 게 큰 집합인지 아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삼각형이면, 자, 정삼각형이면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하고 포함관계가 어디가 큰지를 잘 모르잖아. 애매하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하고 포함관계가 성립하나? 자,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말을 생각하는 거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하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직접 날린다는 말은 이와 같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주어진 식이나 문장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 꼭 포함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말로 해가지고 원래는 포함관계밖에 없거든요. 포함관계로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는데 그게 조금 잘 이제 포함관계를 잘 모를 때는 화살표를 직접 날려보는 거예요. 화살표를 직접 날려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셨죠? 이거 잘 기억해 놓고 필기를 해 놓고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왜? 포함관계를 이용하면 포함관계가 이제 어디에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이지창을 사용한다 얘가. 화살표는 뚫린 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화살표를 직접 날리기.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명제에서는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뭐랄까 요소, 중요한 게 됩니다. 중요한 행위, 뭐 중요한 거. 자, 이 밑에 한번 예제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12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땐 얘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가 가정이고 얘가 P이면 Q이다. 이걸 물어보는 거지. 앞에 거가 맞으면 뒤에 거가 되는가? 이거의 참 거짓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포함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양의 약수는 밑에 있네. 이렇게 많잖아. 그 다음에 그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요? 이 뒤에 있는 게 6의 양의 약수가 12의 양의 약수에 포함되게 되지. 그럼 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화살표는 지금 어느 쪽을 물어봐요? 이게 참인가 물어본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막혔기 때문에 못 나간단 말이야. 포함관계. 그럼 만약에 물어볼 때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하면 맞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12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안 맞단 말이야,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뚫린 쪽으로 화살표가 나가게끔 이렇게 물어볼 때 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의 결론은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와 같이 필수제 3번이 나와요. 자, 1번은 간단하지.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인가? 자, 3의 배수면 6의 배수가? 3의 배수가 6의 배수인가요?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 아니지. 왜냐면 3 같은 경우 얘가 3인데 3은 6의 양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인가 이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인가 이걸 물어보니까
얘는 틀렸다. 즉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참 거짓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된대. x값이. 이게 이 식이 성립한대. 이거 이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0이 된대요. 0이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있는 거에 x가 되는 값은요 1하고 2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얘가 1하고 2란 말이야. 근데 이 1하고 2는 0하고 4 사이에 들어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겠지. 여기 사이에는 0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0하고 4 사이에 여기 1하고 2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포함되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살짝 지울게. 자, XY가 무리수. 자, 이 컴마 찍혀있죠. 컴마 찍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X도 Y도. 둘 다 무리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컴마 말고, 하나만 돼도 되고, 이럴 때는 또는을 써요. 또는. 자, 또는에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렇게 해요. 자, A 또는 B. A 또는 B가 짝수다. 예를 들어서. 자, A 또는 B가 짝수다라고 주어지면 얘는 뭐냐면 집합으로 따지면 A 합집합 B거든요. 맞죠? 또는이 합집합이랬잖아. A 합집합 B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말이 나오면 A 또는 B가 짝수예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A는 짝수고 A 짝수고 B는 짝수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짝수가 아닌데 B는 짝수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도 짝수, B도 짝수여도 된단 말이지. 둘 다 짝수여도 된단 말이지. 이거 세 개를 다 포함할이 합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자, A가 짝수인 게 이렇게 되고 B가 짝수인 게 이렇게 된다면 A만 짝수도 되고 합집합이니까 B만 짝수도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A만 짝수고 A는 짝수, B는 홀수. 그 다음에 A는 홀수, B는 짝수. 그 다음에 A도 짝수, B도 짝수. 이거 세 개가 다 되는 게 합집합이야. 그래서 합집합 안에는 항상 교집합이 이렇게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A 또는 B가 짝수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둘 다 짝수인 줄 잘못 알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지. 또는이라고 말은 앞에가 짝수고 뒤에가 홀수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홀수인데 뒤에가 짝수도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도 되고 이거 세 개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3번 한번 가볼게요. x, y가 무리수다 이럴 때 이때는 또는이 아니고 컴마잖아. 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x도 y도 둘 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왜? 교집합. 이거는 교집합이거든. 얘는 둘 다 무리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x도 무리수고 y도 무리수일 때 x 더하기 y는 무리수인가? 이런 게 어렵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막 증명을 해야 되는데 틀린 거는 증명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틀렸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해서 예를 들어 주는 거야. 틀린 거는 둘 다 무리수인데 더 했을 때 무리수가 안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x가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y가 1 마이너스 루트 2. 자, 두 개를 더 해요. 그럼 두 개를 더 하면 얘가 y인데 두 개를 더 했어. 두 개를 더 하면 뭐가 되노? 2가 되니까 얘는 무리수는 아니다 얘가. 그죠? 그래서 이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요. 그 x가 루트 2고 y가 루트 3이면 둘 다 무리수라서 더하면 무리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참 아니에요? 또는 선생님 이럴 때는 x가 루트 2고 y가 루트 3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무리수 되잖아요. 근데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서 두 개 더하면 또 무리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명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요, 이거는
이 XY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있는 XY는 무조건 무리수일 때 더했을 때 얘가 무리수가 무조건 되느냐 이 말이야. 무조건 모든 어떤 무리수와 어떤 무리수를 갖고 와도 모든 무리수를 갖고 와도 얘는 더하기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틀리는 게 나오면 무조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무조건 더해갖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기도 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리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여기를 무리수 두 개를 더해갖고 하나라도 얘가 무리수가 아닌 게 나오면 얘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제에서는 항상 그 참 거짓이 하나라도 거짓되는 게 나오면은 거짓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레라고 하는데요. 발레. 자, 발레는 쌤이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발레는 따로. 자, 발레요. 발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얘도 따로 필기를 해야 됩니다. 명제가 아까 그림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쌤이 여기다 했어요. 어떤 명제가 봐봐 밑에 그림 때문에 얘가 봐봐 좀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레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알려주는 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알려주는 예.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만약에 P이면 Q이다. 얘가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말로 하면 P이면 Q이다 해서 P는 무조건 맞아야 돼. P는 맞는데 P는 맞는데 뭐가 안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Q가 안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요. Q가 아닌 것. 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라. 2의 배수. 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얘가 거짓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2의 배수 중에서 6 같은 거 있잖아요. 6을 딱 예를 들어서 발레라고 하나 들으면은 6은요 2의 배수는 되지. 그지? 2의 배수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고 4의 배수는 안 되잖아. 그래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왜 틀렸는데 왜 뭐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틀린 것을 예를 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발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알아서 거짓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거짓인데요 그 예를 들으라는 거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할 때 얘를 이제 증명으로 얘는 그럼 무슨 말이냐고 집합으로 증명을 한다 했죠. 이 말이야. 얘가 이제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집합을 라지 Q라고 해볼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맞는데 이러니까 P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Q가 안 되는 거예요. P인데 Q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얘예요. P는 맞는데 Q가 안 되는 거. 여기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요.
얘가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쓰면 P이고 Q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P가 아니다는 not Q거든요. not Q.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 P는 맞고 그리고가 뭐라고 했어요?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이라 했잖아. 교집합 Q가 아니다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Q 대문자로 쓸게. Q의 여집합. 즉 얘는 뭐고? P 빼기 Q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가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집합이냐고요? 얘가 앞에 있는 거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앞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이랍니다. 이게 왜 안 돼? 자, 미안해요. 자, 이게 발레가 되는 거예요. 발레의 집합을 나타내면 P이면 Q이다의 발레의 집합이 P는 맞는데 Q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따라온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다시 P이면 Q이다.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P이면 Q이다. 이거의 발레의 집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발레가 되는 거. P이면 Q이다의 발레의 집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P는 맞는데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안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앞 그대로, 교집합 뒤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오케이? 이게 발레의 집합입니다. 발레. 자,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일단 이걸 지우고 본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발레를 아까 했는데 발레는 꼭 아까 강의를 멈추고 이거 필기를 해 놓으세요.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이거의 발레가 되는 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P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잖아.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찾든지 아니면 얘가 같은 게 P 빼기 Q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거의 발레를 구하라고 하면 발레의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 not P가 앞에 거잖아. 앞에 거 그대로 not P가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잖아. P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거 뒤에 거는 Q의 여집합이잖아.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지?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의 발레의 집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이 말을 안 들어.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앞에 거 주어진 문장의 앞에 거는 그대로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는 뭐고? 공부 좀 했으면 알겠지. Q 빼기 P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교집합과 같이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풀고 강의를 잠깐 끊어 갈게요. 자, 전체 집합에 U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있다. 자, 이거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를 할 때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나중 문제고 요 주어진 거 보세요. not P이면 Q가 거짓이라 했다. 이거 다 봐.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 보라색 좋네. 자, 보라색 not Q이면 not P이면 Q이다. 자, 얘가
거짓이래, 거짓임을 나타내는. 참도 아니고 거짓이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가 안 되는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게 뭔데요? P의 여집합이잖아. P의 여집합은 되고 그리면서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게 발레의 집합.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 무조건 교집합을 씁니다.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게 납피는 그대로야. 납피가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은 그대로 놓고 교집합 뒤에 거에 Q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을 쓰는 거야. 이 부분이 이게 답인데 이 부분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얘도 여집합, 얘도 여집합이니까 우린 무슨 강법칙? 드모르강 법칙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P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되고 Q는 Q 이렇게 되고 Q의 여집합이니까 Q 이렇게 되고 여집합을 마지막에 붙여주면 이거는 벤 다이그램상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요 바깥쪽에 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 부분 색칠되는 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하고 뭐고 너무 색칠해서 안 보이나? 자, 바깥 부분이니까 요 바깥 부분이니까 뭐하고 뭐가 대비해요? 6하고 10이다 이 말이야. 답을 찾아내는 거는 나중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P면 Q이다. 앞에 거를 가정과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P면 Q이다 할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화살표를 직접 날리는 방법. 근데 화살표가 어디에 포함돼서 포함기호를 쓰면 포함기호가 뚫린 쪽으로 화살표가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또 이제 풀어봤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이 발레의 집합, 발레가 되는 거. 자, 발레가 있죠. 자, 발레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알려주는 예라고 했어요. 예. 자, 이거 P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게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긴데요.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P면 Q이다. 이게 왜 이래? 자, 결론은 한 번 더 써보고 P면 Q이다의 발레가 되는 거. 이게 거짓이 되려면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예를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3의 약수라 이거죠. 3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반대로 하자. 3의 약수. 자,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이다. 3의 약수. 양의 약수입니다. 양 이거 참 양 이거 참 안 쓰다가 쓰려니까 힘드네요. 자, 빨리 끝낼게요. 자, 6의 양의 약수이면 3의 양의 약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약수이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쪽에서 이쪽을 물어보고 있잖아. 얘가 거짓이거든요. 근데 거짓인 걸 어떻게 나타내냐 말이지. 이 발레가 되는 거. 그래서 봐라. 6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3, 6이야. 그리고 3의 약수는 1, 3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1을 딱 봤을 때 6의 약수 중에서 1은 뭐로 뒤에 3의 약수도 되잖아. 근데 2는요. 6의 약수는 되는데 3의 약수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6 같은 경우에는요. 6도 마찬가지로 6의 약수는 되는데 3의 약수는 안 된다. 이게 발레란 말이야. 근데 뜬금없이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인데 갑자기 4가 나온다든지 4는요. 6의 약수도 아니고 3의 약수도 아니다 얘가. 그래서 뜬금없이 앞에 거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얘는 발레 축에 들어가지가 않단 말이야. 발레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 되고 앞에 거는 되는데 앞에 물어보는 가정에는 되는데 뒤에 결론이 안 가는 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레는 2하고 6이 발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6의 약수는 맞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3의 약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발레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 거는 맞는데 교집합 뒤에 게 안 된다. 이래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래서 이걸 따지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P 차집합 Q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나P도 나올 수가 있고 P의 여집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문제는 문제 조건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거, 뒤에 거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레의 집합은 무조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결국에는 차집합은 교집합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와 같이 발레를 정리를 하면서 이 강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었다가 다시 3강에서 여러분들 배울게요. 자,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문제 잘 풀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